자, 수학 탐정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반복학습을 싫어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제가 프레젠테이션으로 오늘 말씀드릴 주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 수학 공부에서 그 반복을 싫어하는 아이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왜 아이들은 수학 공부에서 반복을 싫어할까? 이 문제를 짚어봐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인터넷 카페에서 이런 상담 사례 댓글들, 상담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엑기스, 수학 탐정이 권하는 반복을 할 수 있게, 아이가 반복을 할 수 있게, 이거는 어머님들이나 혹은 학생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수학 공부에서 반복을 싫어한다는 인터넷 카페 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서 제가 이분을 이제 익명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우수한 아이였어요. 호기심도 많고 유치원에서도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데, 근데 반복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만 반복을 하고 반복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반복을 싫어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아이들은 반복을 싫어할까? 자, 이거는 뇌과학에서 이미 밝혀진 상황인데요. 사람의 뇌는 원래 익숙한 것들은 지루하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맨날 듣는 것들은 지겹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새로운 노래가 나왔다거나 새로운 뉴스가 나왔다, 이거는 관심을 굉장히 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반복을 싫어하는 그 아이들 잘못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복을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반복을 싫어하는 것은 아이들 잘못이 아니다, 이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에 인터넷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제가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어머님들이 있는데 어떤 어머님은 자기 아이가 반복을 또 너무 좋아해서 반복을 또 꺼려하는 그런 글도 있군요. 네. 그리고 어떤 학부모님들은 그래서 반복을 너무 싫어해서 예체능 쪽 학원만 다닌다는 그런 어머님들도 계시고요. 자,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은 그래서 학원 쪽을 이제 융합 쪽이나 토론을 섞어서 이런 학원을 다닌다, 이런 것도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어떤 어머님들은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자, 이 의견이 저는 아주 좋다고 봐요. 아이를 존중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이거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자, 그래서 아이들마다 이거는 다르다. 저는 이 말에 매우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눈길을 끄는 게 이런 댓글이 보여요. 반복을 왜 해야 되는가? 자기 아이한테 하니까 정말 싫어했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았다, 이런 댓글이 보이는데요. 자, 이 어머님의 말씀이 상당히 저는 일리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아이의 입장을 존중을 해주라. 왜냐면은 억지로 반복을 시키면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 이때 제가 이제 현장에서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런 댓글을
어, 달았습니다. 특히 수학 과목이라면은 반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반복이 중요하다. 이 말을 하는 거는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라. 이 지루한 게 제가 처음에 당연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 뇌는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를 원래 싫어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신선한 것이 있을 때 거기에 관심이 더 가고 집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답변을 달았냐면은 변화를 주면서 반복을 가르쳐라. 자, 이렇게 내가 댓글을 다니까 자, 궁금증인 댓글이 달렸어요. 자, 수학 과목의 경우에 변화를 주는 반복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반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글을 작성하신 분은 저도 변화된 반복이 참 어렵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에는 교구, 화요일에는 대수, 숫자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될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달아들었냐면 이 변화된 반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주제를 변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것도 해당이 되지만 그러니까 반복을 하는 목적이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할 때 이런 아이가 이런 경험을 했다면 그럴 때를 딱 캐치해서 가르쳐 주면 돼요. 너희가 다시 한번 풀어볼까? 라고 하면 엄마 나 사실은 아는 것 같은데 안 풀리네. 자, 이럴 때 그래, 확인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거야. 이 목적 자체를 알려주는 거. 이러면 아이가 이제 깨닫는 거죠. 사실은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반복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논리적인 설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요약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본다. 자, 아이에게 너 한번 오늘 공부한 거 요약해보고 정리해봐라. 오늘 뭐 배웠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아이 스스로가 내가 뭘 배웠지? 이게 반복의 이게 효과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게 내 약점이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다. 이거는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은 네가 뭐가 약한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은 엄마 나 여기가 약한 것 같아. 자, 어떻습니까? 변화된 반복이라는 것은 앵무새처럼 배웠던 걸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던진다든지 요약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복을 했을 때 내가 분명히 공부했는데 이상하게 다시 볼 때는 새로운 문제를 보는 듯한 이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반복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깨닫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거는 제가 글을 한번 제가 적어 드린다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제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건데요. 첫 번째, 기록을 해 보라는 겁니다. 아이한테 오늘 뭐 공부했는지 이게 날짜와 시간을 적어 두셔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기록을 하라는 것이고요. 일기 쓰듯. 자, 두 번째는 앞에 내용하고 이제 연결을 해 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공부하는 문제가 사실은 앞에 내용을 알면은 금방 쑥쑥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걸 알게 되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차라리 앞에 내용을 반복을 했더라면 지금 내용이 더 수월해진다. 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반복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건데,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자, 똑같은 교재인데 한번 풀었어요. 그런데 새 책으로 그대로 이거를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분명히 봤던 문제인데 새 책이다 그러면 새롭다는 그 느낌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안 풀렸던 문제들이 이러한 문제들이네. 그러면은 반복을 하는 게 이런 가치가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제가 기록을 하라고 했잖아요. 자, 이거를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내 약점이 이거네. 그러니까 반복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 스스로 반복을 필요성과 유용성, 이 가치를 엄마로서 이렇게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밤 되십시오.